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저희가 금요일마다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죠. 염승환 차장의 염청난 전략. 오늘도 아주 뚜렷한 전략을 들여보기 위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몇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FDA 워닝 레터를 알아보자. 말 그대로 미국 FDA의 경고장인데 최근 1년간 미국 FDA로부터 의약품 생산시설 실사를 받은 한국 공장 중 이 워닝 레터를 받은 기업은 셀트리온 등 무려 7곳에 달한다. 워닝 레터는 제약 바이오 열기에 자칫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주기도 하는데 이를 해소하면 또 호재로 해석할 수 있을까? 바이오 종목들의 워닝 레터가 의미하는 바와 6월 워닝 레터를 받았던 셀트리온까지 앞으로의 전망을 점검하자. 자, 오늘은 저희가 FDA의 워닝 레터가 과연 무엇인지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어디에선가 경고장이 날라오면 일단 섬뜩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워닝 레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FDA에서 이제 그 임상이 다 끝나고 이제 보통 신약 개발 이제 최종 FDA 신약 신청을 하잖아요. 네네. 허가 신청을 할 때 FDA가 이제 최종적으로 실사를 하거든요. 네. 실사 이제 과정에서 뭐 공정상의 문제라든가 또 품질 기준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근데 네네. 되게 비일비재한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투자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 오해를 좀 풀고 싶어가지고 또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좀 어려운 내용들이라 좀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 뭐 시간도 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핵심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워닝 레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고장의 하나의 문서인데 사실 이제 FDA가 이거를 발송하는 거는 뭐 이 신약 개발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논술이 첨삭지도 하는 것처럼 네네. 약간 이제 그 잘못된 부분을 좀 교정하겠다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폼 483하고요. 네. CRL 두 가지로 주로 발부가 되는데 폼 483 같은 경우 이제 지적사항 문서인데 뭐 생산 설비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장상에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네. 제품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생산 과정에서의 문제가 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발부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업체 같은 경우는 15일 안에 시정 내용의 어떤 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문서를 전달을 하게 됐을 때 네. 다시 한번 이제 재실사를 통해서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사실 이게 연간 한 5천 건 정도가 발부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연간 5천 건이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업체는 다 걸린다고 보시면 네, 돼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오히려 폭락을 하거든요. 그럼 뭐 얼마 오히려 전에 네. 대웅제약도 그랬고 네. 셀트리온도 올 초에 이거 발부돼 가지고 한번 급락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주가 복원된 것처럼 사실상 그렇게 심각한 문서는 아닌데 네. 투자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이런 문서들이 나오면 이제 신약 개발 끝났구나. 네, 예, 네. 어려워지는구나. 이런 좀 오해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CRL이라고요. 최종 보안 요구 공문이 있습니다. 이게 됐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문서가 나왔을 때는 네. 제품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발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강도에 따라서 클래스 1, 클래스 2로 나누는데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월. 그러니까 이걸 발부받았을 때는 업체가 뭐 예전에 대웅제약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이걸 발부받아가지고 네. 다시 제어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보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허가 신청을 다시 해야 돼요. 예, 다시 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클래스 1을 받았을 때는 2개월 후에 다시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고 네네. 클래스 2는 좀 강도가 셉니다. 네. 좀 약간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최대 6개월까지 6개월 후에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대웅제약의 나보타 같은 경우도 네. 지금 8월 2일 날 제어가 신청을 했거든요. 네. 클래스 2입니다. 그래서 예상되기로는 지금 내년 2월에 승인이 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을 알아두시면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이게 뭐 취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8월 2일 날 나보타가 이제 결국 승인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트룩시마하고 허즈마도 올해 5월 말하고 6월 초에 신청을 했거든요. 네네. 제어가 신청. 그러면 올해 말에 웬만하면 이제 그 6개월 후니까 아마 재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그냥 무조건 안 좋으니까 던지자 이게 아니라 네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 스케줄을 참고하셔가지고 재허가 신청을 했을 때는 오히려 투자 기회를 삼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6개월에 웬만하면 다 승인이 대부분 네네.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DA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런 워닝 레터는 오히려 좀 불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게 두 가지였는데 그 가운데 폼 483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뭘 신청하려고 할 때 서류가 부족합니다. 그럼 보완 서류 좀 내세요.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경미한, 그러니까 약간 생산 공정상에 네. 조금 뭐 문제가 있거나 뭐 오염, 뭐 공장 환경이 오염됐거나 이랬을 네, 때 네. 약간 지적을 하는 거고 CRL은 어쨌든 이제 제품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워닝 레터가 발부됐다고 해서 무조건 겁먹을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큰 위험성이 있는 네.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어떤 레터가 왔는지에 대해서 또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 구분 방법을 좀 알려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FDA의 워닝 레터 과연 무엇인지 좀 알아봤고, 자, 이어서 또 다른 이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만나보시죠. 대규모 투자 소식을 전한 삼성전자. 어떤 종목으로 온기가 번져나갈까 시장은 궁금해하고 있다. 5G, AI, 바이오, 전장부품,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삼성과 더 친한가 찾기에 분주한데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자체 주가가 흔들리는 판에 이 대규모 투자가 무슨 의미인가 볼멘 소리를 하는 투자자들도 많다. 어찌 봐야 하는지 점검해보자. 뭐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무슨 주가가 급등하리라는 그런 기대는 안 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빠지리라는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18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아까 앞서 노근창 의원님 네네. 말씀대로 사실 투자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매년 거의 한 40조 이상을 투자를 하고 네네.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추가로 한 연간 20조 원 더 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로 봤을 때 뭐 엄청난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시장에서 한 100조 원 정도 그래도 투자 발표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좀 발표를 해줬고 또 무엇보다 일단 지금 코스닥, 아까 이제 고용 얘기하셨지만 이제 네네. 정부 정책과 스탠스를 맞추는 부분에서 고용이 늘면 이제 내수 쪽으로도 좀 좋은 효과가 발휘될 수도 있고요. 네네. 또 거기다 코스닥이 지금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모멘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코스닥이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 네. 펼쳐가지고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데 그 후로 지금 뭐 대책 뭐 정책들이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서 이미 선반영이 된 데다가 최근에 뭐 바이오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동력을 상실했는데 이게 사실 규모를 떠나서 어쨌든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자극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5G, AI, 바이오 또 이런 전장 부품들이 다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네네. 있기 때문에 삼성이 뭐 어디를 콕 집어서 어느 회사에 인수하겠다 이건 아니지만 네. 분명히 여기서 또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니까 주가라는 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가는 네네. 거거든요. 네. 지금 당장 사실 삼성전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반도체에 대한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도 좀 주가가 못 가는 게 그러니까요. 네. 기대감이 좀 약간 없어서 그런 네. 거거든요. 근데 돈을 못 벌더라도 기대감만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제가 뭐 여기서 일일이 수혜주를 논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투자분들이 그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수가 안 좋고 하긴 하지만 네. 삼성전자 이런 이제 IT나 바이오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코스닥에 그래도 좀 저는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전 국민들이 또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특정 기업을 콕 찍어서 그 기업으로만 뭐 어떤 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게 또 불가능하다 네. 보니까 180조 원을 투자하게 된다, 국내 130조 원을 투자하게 된다. 그 투자 비용들은 아마 좀 많이 분산되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좀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어떤 기업이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무엇을 보면 우리가 이 기업이 이제 삼성의 투자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거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가장 많은 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인데 근데 네네. 다들 아실 거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업체도 너무 많고 네. 뭐 아시겠지만 OLED 반도체 거기 들어가는 재료나 뭐 장비 업체들은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 업체들한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계속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지만 충분히 그런 것들은 반영이 좀 됐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목하셔야 될 게 그동안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 뭐 5G라든가 네. 인공지능 뭐 전장 부품, 자율주행 쪽 이쪽에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때 좀 핫했다가 네. 굉장히 동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잊혀진 업종들이 됐는데 네. 삼성이 결국 이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어쨌든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또 5G 통신 장비
업체들 올해 뭐 주파수 경매 끝나고 좋은 흐름인데 삼성에서 이제 대놓고 이렇게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더욱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나 그런 쪽보다는 저는 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쪽에서 좀 수혜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내용을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과 그리고 S1의 수주 증가 전망이라는 내용들 보내주셨는데 네.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도 수혜를 받을 수 있죠. 네네. 왜냐하면 투자를 더 하게 되면 공장을 그렇죠. 증설하지 지어야죠. 않습니까? 근데 네. 주로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물산하고 엔지니어링이 각각 나눠서 네네. 이 건설을 하게 되고요. 디스플레이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직접 투자를 그러니까 건설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S1 같은 경우 이런 이제 공장이나 건물을 짓게 됐을 때 거기에 관련된 보안이라든가 필요하죠. 건물 관리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업체들도 사실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장기적인 어떤 수주 전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도 한번 준비해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그리고 관심 갖고 있으면 좋을 만한 종목도 한 가지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체크 포인트는 사실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이제 네네. 예전에 비해서는 좀 강도가 좀 약한데 뭐 8월 14일 날 중국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 생산 발표되는데 뭐 지표만 좋게 나온다면 중국 증시에 또 긍정적이라서 네네. 국내 증시에 좋은 영향이 예상되고 8월 15일은 이제 광복절이지만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되니까 이 지표 체크하시면 되겠고 8월 17일 예전에는 실업률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거든요. 한국의 실업률이. 네. 근데 이제는 아무래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지금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 고용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의 고용이 네. 또 문제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좀 개선됐는지 이 부분도 좀 주가에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겠고 다음 주 좀 관심 가질 종목은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 경기 민감주 좀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거기 그거랑 맞물려서 한국카본 조선 기자재 업체인데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제 본행제 LNG선이 들어간 본행제를 만드는데 네. LNG선을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를 그냥 이 기체 상태로 운반을 하게 되면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운반을 네. 못하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열을 차단해주는 그런 본행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그 동성와인탱크와 더불어서 세계 1, 2등을 다투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2018년도에 LNG선 수주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 이 빅3 조선사가 그렇죠. 작년까지는 거의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수주한 게 내년 초부터 실적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실적 안 좋지만 조선사에서 중요한 건 수주거든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수주에 초점을 맞추시고 보시면 좋겠고 일단 그런 면에서 최근 주가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도 장기간 소외받아서 좀 바닥 상태니까 네. 부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6,500원, 손절가 5,6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잘 들어봤습니다. 염승환 차장의 염청난 전략,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